네, 안녕하세요. 옥타파 보보스의 상가투자의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보스의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스타벅스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뭐 파헤쳐 본다기 보다는 그냥 궁금한 내용들 좀 여쭤보고, 네, 개인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은 항상 가면은 스타벅스가 이렇게 어느 건물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건물은 스타벅스가 마치 무슨 랜드마크처럼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도대체 그러면 이 스타벅스는 그 건물의 임대료를 얼마나 냅니까? 스타벅스가 고정으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 몇 %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경우도 있죠. 매출 대비 임대료를 낸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얼마나 팔든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딱 이만큼 임대를 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뭐 매출에 따라서 연동해서 얼마나 한다. 그리고 또 한선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월세 1,000원 보장을 하고 그리고 매출에 뭐 최근에는 13%, 뭐 12%까지 내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긴 했거든요. 제가 얼추 봤는데 이 스타벅스에도 일반점과 DT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추세가 DT점을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DT점과 코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일반 매장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매장 가지고 이제 그 맨 처음에 스타벅스가 그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 한 12년쯤일 것 같아요. 2012년쯤에 스타벅스가 드라이브 스루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누가 커피 전문점에 자리를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차를 타고 스루를 하면서 커피만 하나 덜렁 사 나간다. 그때 되게 그게 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걔네들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 입지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주요 요소들이나 유의할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뭐 요런 데 매장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 건너에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 이 길 건너 아파트 쪽에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러 오기가 어렵죠. 누가 뭐 이거 앞에 완충 녹지니까 어쨌든 아파트 담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무단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스타벅스를 이용하러 다이렉트 오는 사람 많지 않고 이제 옆에 업무시설 사람들이 오게 생겼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점포명이 미래에셋 대우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매장 매출이 이제 그 당시 과거에는 여기 오픈하는 것도 이제 할만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포들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포들이 이제 뭐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여의도를 가보면 그렇지 않나요? 점심시간에는 커피 전문점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죠.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러 간다. 자리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때가 제일 이제 바쁠 때죠. 그거 지나면 손님이 없어요. 이제 또. 손님이 없단 말은 좀 비약인데 주말 되면 아주 한가해지고. 그렇죠. 주말엔 출근들을 안 하니까. 매장이 유지가 되려면 한 월 매출이 1억 정도 나와줘야 되고요.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려면 아까 점심때 가보면 자리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자리가 넓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만큼의 매장 면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매장은 면적이 한 60평 이상 됐었으면 좀 모르는데 그 정도가 안 됐어요. 매장 면적이 한 50평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손님이 꽉 차 있지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매출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자리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의도라는 특징이 워낙에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빠글빠글 한테 그 타임과 그리고 출근 시간 한번 피크 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피크 칠 때 다 수용할 만큼 매장이 커서 한 70평쯤 된다. 그러면 또 유지할 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매장이다. 50평대의 업무시설이다. 주말 장사 안 되고 점심때 피크 이후에 한산해진다. 이런 점포들이 매출이 7천, 8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매장이 크나 작으나 인건비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이 커버리면 매출이 좀 더 올라가지니까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매장이 큰 점포는 유지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요, 대표님, 이게 되게 궁금한 점이 예. 이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에 있어서 그 매출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벅스 매장의 건물주들은 스타벅스의 어떤 그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임대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건물에 스타벅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최근에는 어떤 형태의 스타벅스 매장들이 매출이 좀 더 잘 올라오더라. 거기까지 어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 매출을 그 건물주한테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뭐 실제로 이 점포는 문을 닫았지만 또 여의도에 보면은 뭐 다른 매장을 한 개 보자면 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요런데 임대료 얼마 하겠어요? 지금 보시면 뭐 백다방, 코코호도, 가마로 닭강정,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가의 임대료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요거 한 칸이. 자, 백다방이 예를 들어서 12평 정도 되는데 이 백다방 12평이 월세가 한 뭐 2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백다방이 12평에 250이면 스타벅스는 몇 평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거 한 60평 정도, 실평수 60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12평짜리 가게 5개죠. 그러면 다시 한번 250만 원 월세 받는 가게 5개면은 1250. 1250만 원. 달리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간다면 왜 1250만 원의 월세를 내려면 월 매출이 거의 1억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얼추 13%가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코아 매장 가지고는 들어가는 스타벅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리 이야기하자면 한 칸, 1층에 한 12평짜리 상가 한 칸의 임대료가 월세가 뭐 250이 넘어간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시세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백다방이나 코코도나 이런 상가들이 한 칸에 월세가 300만 원씩이다. 그러면 내가 한 칸에 300 월세 받지. 스타벅스에 임대를 해가지고 뭐 다른 상가 주인들하고 같이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뭐 200 몇십만 원 받게 될 거다. 잘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점이 줄어들게 되는 어떤 이유군요. 예. 그렇다고 뭐 매출이 1억을 초과하게 많이 나아지느냐? 별로 그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과거 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가 건물 개인이 하나 갖고 있던 것 중에서 한 층에 뭐 한 60평 정도로 스타벅스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잘 받았다. 그런 자리는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갈 만한데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게 일반 매장으로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상가를 사서 스타벅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임대료 수준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경쟁도 있죠. 인건비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이 심한 입지에서는 스타벅스 임대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지방은 드라이브 스루가 굉장히 강해지면서요. 그러면서 일반 매장들이 폐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리는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 예상치는 분명히 그래요. 지금 보면 여기에 스타벅스 안성 중앙로점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점포 로드뷰 가서 볼까요? 안성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2층에 있죠. 2층부터 해서 1층에 이렇게 중앙로점이 이렇게 있는데 1층에 있고 2층에 좀 일부 있고 이런 매장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그간의 월세는 얼마나 냈을까?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요런 데 매장들이 있고 요 근처에 보면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차량 동선으로 보면 어쩌면 같은 동선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에 드라이브 스루가 하나 생기면서 본부에서는 어떤 변화를 계산을 넣겠느냐 그거 다음 이야기 해보기로 하죠. 지금 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점이 안성 석정점인가? 그래서 석정동의 석정점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그 입지 선정 시 유의할 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요 자리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지금 여기 S5이라는 주유소 자리가 매매가 나왔고, 요게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의 매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주유소를 사서 이제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었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얘 매출이 월 매출이 2억이 넘어요. 매출이 2억이니까 수수료가 2,600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위협받는 게 바로 안쪽에 있는 코아 매장들인 거예요. 본부 입장에서 여기는 이런 데 매장 오픈하니까 드라이브 스루 차량에 의한 매출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코아 일반 매장들처럼 그 일반 매장 손님들도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점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아예 스타벅스에 오는 사람들이 많죠.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를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 근거리에 있는 일반 매장들이 매출이 낮아지는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 팔던 게 8천으로 떨어졌다. 과거 같으면은 그 스타벅스가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점포들이 폐점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게 되는. 근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예. 이런 도심 한복판에 인근에 있는 매장은 약간 그 동선상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차이가 있죠. 이제 이를테면은 일반 매장은 이제 걸어오는 손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맞게끔 입지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권이 번화한데 이런 데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데 뭐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보셨던 아까 DT점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그 전에 주유소 자리였죠. 그러니까 입지를 과거 주유소가 선호하는 자리를 본다. 그러니까 주유소 자리를 선호한다는 아니고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초기에 생겨날 때 고를 때 선호하는 입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차량이 진입하기가 수월해야 되고 예. 이 동선이 차량 동선으로서 굉장히 메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접한 유효수가 좀 있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 누구겠어요? 자, 이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안성 구도심 내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때요? 자, 고속도로 타고 온다 할 때 여기가 안성 IC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퇴근 동선, 고속도로 가는 동선, 그 길변에 있는 매장들, 그 길변에 있으면 자리들, 이런 자리를 스타벅스 DT점 자리로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뭐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투자금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안성의 그 공도 쪽에 DT점이 오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 IC에서 안성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가는 길변에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길 쪽이고, 지금 이거는 보면 인접한 구도심 수요가 어느 조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차량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만한 그런 자리죠. 지금 아까 석정 DT랑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석정 DT는 이제 요렇게 해서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쪽이면, 얘는 이제 좀 길 건너 쪽이니까 나가는 길 변 쪽에 있죠. 스타벅스는 고속도로 IC로 나가는 길 쪽에 있는 점포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갖춰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차량 진입이 수월해야 한다. 예. 그리고 차량의 주 동선이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공사 중일 때 로드뷰 같은데 공사하기 전에 뭐였었는지 보면은 SK 주유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요 자리가 지금 이렇게 SK 주유소 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매매가 되었는지 이분이 직접 스타벅스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리가 스타벅스로 바뀌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점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고 건물을 지을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차량이 스루를 해서 나가야 될 공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스루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운전이 익숙치 않은 분들 있죠. 그럼 이건 약간 법적인 이야기인데 차량 레인을 뭐 법적인 한도에 맞춰서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스타벅스 본부도 어느 정도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책임이 말씀이시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정 폭 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 버렸을 때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요면적인데 운전 미숙하신 분들 때문에 50cm 더 늘렸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이제 운전자 책임으로 더 할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커야 돼요. 드라이브 스루 하려면 땅이 최소한 300평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권의 도심보다는 예. 그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도시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지방 도시로 가서 누가 커피를 먹느냐 이랬는데 요즘은 지방 도시에서도 커피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300평 이상의 토지 300평 이상의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IC로 가는 길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량 동선의 주동선 그리고 인접해 있는 유효 수요가 좀 있는 곳 이런 데를 스타벅스 DT점 자리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스타벅스 입지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스타벅스라고 해서 또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갖춰야 될 조건이라든지 요건, 이동 동선 등을 잘 생각하셔서 네, 스타벅스를 입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